중세시대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흑사병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흑사병은 최후의 결정타였을 뿐입니다. 진짜 붕괴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주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성벽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한 시대, 하나의 거대한 세계 질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어떤 거대한 구조물이든 단 한 방에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아주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충격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중세의 종말이 정말 딱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종말의 시작입니다.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요, 이미 유럽 사회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균열들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엔 바로 멜서스의 덫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1세기부터 유럽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먹여 살릴 땅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숲을 밀어버리고 경작지를 엄청나게 넓혔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엔 더 이상 쓸만한 비옥한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척박한 땅까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위기가 코앞까지 닥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15년에 터진 대기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조금만 흉년이 들어도 사회 전체가 굶주림으로 휘청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중세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균열이 생기는데 바로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바로 철갑으로 무장한 영주의 기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적 같던 기사들이 평민들이 쏘는 장궁, 그 긴 활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기가 좀 바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를 지키는 보호자라는 기사 계급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전쟁터에서 힘이 약해진 영주들, 권위가 예전 같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심지어 왕들도 이제 영주를 거치지 않아요.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예 전국의 농민들한테 직접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부담은 누가 다 지게 될까요?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거대한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학이 흑사병의 충격파입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금이 가고 있던 위태로운 유럽에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흑사병이 유럽으로 들어온 과정은 정말 영화 같아요. 너무 끔찍해서요. 1346년 몽골군이 흑해의 무역도시 카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군 진영 안에서 흑사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투석기에 실어서 성 안으로 그냥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게 아마 역사상 최초의 생물학전 중 하나로 기록될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이때부터 흑사병의 전파 속도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파성 안에서 역병이 도니까 공포에 질린 상인들이 배를 타고 도망쳤겠죠? 그리고 1347년 이 배들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도착하면서 재앙이 유럽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유럽의 주요 무역항을 따라서 대륙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최소 3분의 1,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전례 없는 인구 감소가 중세 사회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농민 권력의 이동입니다. 흑사병이 몰고 온 가장 큰 파도는 바로 경제 구조를 통째로 뒤엎어버린 것이었어요. 흑사병이 오기 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넘쳐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땅값은 비싸고 사람의 노동력은 쌌습니다. 모든 힘은 땅을 가진 영주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흑사병이 이 모든 걸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일할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제 뭐가 더 귀해졌을까요? 맞아요. 땅이 아니라 바로 사람, 노동력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역전현상, 이게 바로 중세 붕괴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살아남은 농민들 입장에선 세상이 바뀐 거죠. 갑자기 자기 몸값이 엄청나게 뛴 겁니다. 영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주님, 저한테 더 잘 안 해주시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저 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영주들은 이제 농민을 붙잡으려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농민들의 힘이 세지니까 수백 년 동안 중세 유럽을 지탱해온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장원 제도의 붕괴입니다. 농민의 신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예전에는 영주의 땅에 묶여서 거의 노예처럼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농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영주랑 동등하게 계약을 맺고 땅을 빌린 대가로 돈이나 곡물을 내는 자유로운 소작농이 된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의 예속 관계가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완전히 바뀐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영주도 입장에선 진짜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직접 농사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농민한테 땅을 통째로 빌려주고 매년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주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자기 땅을 직접 관리하던 경영자였다면 이제는 그냥 땅세만 받는 지주, 즉 랜드로드가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백 년을 이어온 중세의 장원 시스템이 사실상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반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농촌에만 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도시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득권층, 그러니까 지배계급은 이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영국에서 만든 노동자 조례라는 법이에요. 뭐냐면 법으로 노동자 임금을 흑사병 터지기 전 수준으로 강제로 묶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근데 그게 과연 통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어떻게 법으로 막겠어요. 오히려 이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노동자들의 분노만 더 커졌고 결국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대규모 반란이 터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이런 갈등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피렌체는 소수의 부자 상인들이나 힘 있는 길드가 모든 권력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소규모 길드 장인들이 있었고 가장 밑바닥에는 아무런 권력도 목소리도 없는 미숙년 노동자들, 치온피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1378년 유럽 최초의 노동자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치온피의 반란으로 폭발하게 된 거죠. 결국 대기근이라는 내부 균열,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그리고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재앙,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완벽한 폭풍이 중세라는 낡은 세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농민과 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들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완벽한 폭풍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